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2022년 1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란 문제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번부터 정답이죠. 15일 이내가 아닌 30일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보기 3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네, 기준은 30일이다. 뭔가 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보기 4번.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공고에 따라야 한다. 네, 길지만 한번 읽어보고 이것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 일자를 잘 외워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되고 대리인도 3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수로 한다. 4.6이 아닌 침대가 없는 경우는 바닥 면적에서 3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고요. 보기 2번. 강의실로 쓰이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틀린 이거 4.6이 아닌 1.9입니다. 3번. 관람석이 없을 경우 강당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고요. 보기 4번. 백화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이거는 틀린 얘기고요. 3입니다. 3. 백화점은 따로 수용 인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 기준으로 3으로 나눠줘야 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5가지 가닥이 있죠. 숙박시설, 침대가 있는 경우, 침대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2가지가 있고 자 수용 인원은 이렇게 숙박시설에서 침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인 경우 강당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인 부분 그 밖의 경우인 경우가 있는데 산정하는 방법은 책에 문제풀이에 매우 이쁘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관련된 것들 이렇게 확인하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1차 행정처분 사항이 등록 취소랍니다. 자, 1차가 등록 취소다라는 것은 등록되면 안 되는 게 등록됐다가 처분이 돼서 취소가 되는 거겠죠. 즉 1차 등록 취소는 반드시 등록되면 안 되는 경우로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보기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번이 정답이고 1번도 어떻습니까? 등록되면 안 되는 건데 등록이 돼버렸죠. 그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고요. 보기 2번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등록되면 안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취소는 아닙니다. 보기 3번 화재 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되는 것 자체는 적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취소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등록부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할 때, 이것도 바로 취소사항은 아닙니다. 1차 등록 취소사항은 3가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두 번째,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세 번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입니다. 즉, 등록되면 안 되는 것들이 등록이 되었을 때는 걸리면 바로 취소되는 경우라고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 취소되거나 3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아직 문제 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등록 취소만 우선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네,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네, 맞는 얘기고요. 보기 2번 위험물 탱크 성능시험. 네, 2번이 정답은 2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2번은 누가 하느냐? 한국소방안전원이 아닌 한국소방까지는 동일하지만 산업기술원이 합니다. 즉 유사해서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험물 탱크 성능시험은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음물 발간.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보기 4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에 대한 것이죠. 제조사가 아닌 장소에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네, 맞는 얘기고요. 필요한 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120일 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네, 이게 틀린 얘기죠. 정답은 2번이고요. 120일이 아닌 90일 이내에만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이제 다른 장소에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그렇죠. 답 했습니다. 4번 군부대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지정 수량 이상이고 지정 수량 미만인 경우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미만인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관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상 소방관계법규 2022년 1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